글쎄요. 네, 오늘은 세미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기기, 재료, 이 아이스크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일단 오늘 같이 자리해주신 두 분 프로슈머 분들 소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는 1차 촬영 때도 함께 같이 했었는데 닉네임은 차차라고 계속 불러주실 거고 유튜브나 이런 거 같이 진행하고 세미 프로슈머 같이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세미 프로슈머 3기 김지우라고 하고요. 대학생인데 휴학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브랜드는 깔피자니라고 하는 이태리 브랜드 기기입니다. 깔피자니는 1946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젤라또라든지 소프트 아이스크림 관련 기기류들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 20만여 점포 이상에서 깔피자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기기를 가지고 메뉴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훨씬 유명하지만 이태리에서는 젤라또가 훨씬 유명하잖아요. 젤라또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제조 장비 업체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젤라또나 소프트 아이스크림 관련된 기술력을 이제 갖추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이 깔피자니라고 하는 브랜드하고 저희 세미기업이랑 같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 놓은 기기가 이 161 GSP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개 정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입되는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대충? 국내에서요? 많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대표적으로 그냥 이건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이건 고디바 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초콜릿 아이스크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는 한 30cm 정도 되고요. 위로는 한 80, 90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기기들도 나오고 하지만 기기의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수준의 기기가 현재로서는 가장 좀 컴팩트해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기 특징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이쪽 기기의 위쪽 부분에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은 호퍼라고 부르는 원료가 투입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료를 붓게 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중력 방식으로 하단으로 실린더로 투입이 돼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제조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는 돌아가나요? 그러면 작동하게 되면? 네, 이거는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원료들을 섞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료를 액상 형태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파우더랑 우유랑 섞어가지고 만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또 한 번 더 섞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료가 그냥 여기에 계속 넣어져 있으면은 그 상태가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리터가 담기게 되고요. 제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는 시간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구나. 처음에 원료를 투입해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 수 있네. 네. 그래서 이쪽에 5리터가 담기게 되고 여기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 쪽에 실린더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쪽의 크기가 1.35리터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한 6리터 정도 넣게 되면은 이 실린더 내부랑 위쪽까지 전부 다 꽉 차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꽉 채우면 한 아이스크림 100개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크림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50g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3리터를 넣게 되면은 그 20개 정도 이렇게 되겠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 따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료 투입 조절봉이라고 하고요. 카브레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제가 원료 투입하고서 보여드릴 건데요. 원료를 붓고선 이거를 이제 이 구멍에다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게 돼가지고 이게 원료가 들어가는 양을 조절을 해주는 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로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크게 돼 있고 작게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료가 실린더로 흘러 들어가는 그 속도가 달라지겠죠. 속도도.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지게 될 때 그 아이스크림이 포함하고 있는 공기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 그게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4단계까지 크게 구분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그 단계별로 맛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안 할 거고요. 그거랑 비슷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이 깍지 부분, 요거를 변경해가지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고, 안 빠지네. 이렇게 앞에 부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 모양이나 원형 모양, 똥 모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꽃 모양까지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내셨을 때 모양도 다르지만 드셨을 때 맛도 달라지거든요. 이따가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살균이랑 세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 기계에서 어떤 용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요 세정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일단은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는데 요 버튼은 해동할 때도 사용을 하고 안에 이제 내용물들을 린스해주는 그런 역할로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시고 나서 내부를 한번 헹궈내고 싶다 하시면은 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물을 다 넣고선 세정 버튼 누르시면은 내부를 한번 헹궈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살균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살균 기능은 안에 있는 원료를 한번 끓였다가 냉장시켜주는 역할을 살균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아이스크림을 이제 매장에 두고선 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하루 동안 영업을 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재료들을 다 빼서 버리시고 부품들을 분해를 하셔가지고 청소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유제품 같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료들이 오염이 되고 균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그 원료는 전부 다 덜어지다 보니까 로스가 좀 심각했었어요. 근데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살균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원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뭐 새벽 중에 이 기기가 알아서 살균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원료를 한번 뜨겁게 끓였다가 시원하게 냉장해가지고 신선하게 다음날까지 보관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도 이어가지고 계속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42일 가까이까지 이제 사용을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매장에서는 42일까지 하시면은 아이스크림 장사하시면 안 되고요. 한 3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에 한 번씩만 빼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싹 빼신 다음에 내부 파트 부분까지 빼가지고 작업을 한 7일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맨날 하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간편해졌죠. 아이스크림 로스량도 다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뭐 기기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이스크림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료를 좀 넣어볼게요.